답답할 땐 언제나 돈 파는 가게.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 그러니까 은퇴 준비에 대한 고민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후에 맞닥뜨린 분들, 60대 이상 분들도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60대 이후 노후에서 삶의 질을 결정짓는 1순위는 무엇일까요? 목돈일까요? 연금일까요? 말할 필요 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월급처럼 따박따박 나오는 연금입니다. 물론 목돈도 필요하죠. 그런데 만약 연금은 없거나 턱없이 부족하고 목돈만 있다면, 자, 이런 경우는 목돈은 오히려 노후의 애물단지가 됩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돈에서 계속 생활비를 써야 하죠. 그렇다면 원금이, 목돈이 줄어드는 이 불안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금을 지켜야 한다. 즉 원금을 종잣돈으로 잘 지키면서 어떻게 생활비를 꼬박꼬박 이자 등등으로 받을 수는 없을까, 이런 강박증이 있습니다. 즉 원금을 지켜야 된다는 이 강박증에 시달리면서 은행이 망하면 어떻게 하나, 또 화폐 개혁을 한다면 돈이 휴지 조각이 된다는데, 이런 등등의 너무 지나친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어쨌든 이제 원금을 불려야 한다. 언제까지 살지 알 수 없으므로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니까 원금을 불려야 한다는 강박증에 시달립니다. 그렇다면 금융사기, 또 이게 나이가 들수록 판단력이 조금 흐려지니까 유혹에 쉽게 넘어가기 십상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금융사기의 피해자들 가운데 50대 이후가 가장 많습니다. 자, 이 목돈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유형을 보면요, 생활비도 안 되는 연금, 그리고 목돈이 있는 경우, 또 자산은 적지 않습니다. 즉 부동산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금융자산들은 많은데 정작 연금이 부족한 분들, 자, 이분들은 노후에 목돈 때문에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당장에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리적인 안정감은 안정적인 연금 생활자들보다 낮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주로 이제 공적 연금 받는 분들, 군인, 교사, 공무원 등등의 이 생활하시는 분들 보면 상당히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생활비 이상으로는 또박또박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금융 위기가 있으나 없으나 계속 이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심리적인 안정 지수가 높습니다. 자, 반대로 연금이 부족한 분들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 심리적인 안정감은 오히려 더 떨어지면서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 불상사, 또 심지어 금융 사기에 당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이제 적지 않게 발생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노후의 애물단지 목돈, 이 목돈으로 연금을 만들면 어떨까? 자, 지금부터 목돈으로 연금을 만드는 6가지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 6가지 방법. 자, 이 목돈을 분할 투자하는 겁니다. 적당히. 이제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 분할 투자해서 결국 나중에는 조금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 또 지금 당장 이 목돈을 활용해서 목돈을 지키면서 또 운이 좋으면 불리면서 오히려 또 이자나 배당 등을 통해서 연금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다 합쳐서 목돈으로 연금을 만드는 6가지 방법.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목돈으로 연금을 만드는 6가지 방법. 그 첫 번째는 가볍게 국민연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내는 돈과 돌려받는 돈의 비율, 국민연금을 하나의 상품으로 본다면 그 가성비가 최강입니다. 물론 연령 따라 다릅니다. 50대 이상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아주 가성비가 여전히 뛰어납니다. 반대로 이제 청년 세대, 2030 이런 세대로 갈수록 가성비는 아주 떨어진다. 자, 그 점은 조금 참고하시고요. 지금 이제 이 방송은 최소한 50대 이상, 당장 은퇴, 그리고 지금 또 노후 생활에 맞닥뜨린 분들을 위한 방송이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어쨌든 이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정액해 줍니다. 또 실질적으로 평생 국가가 보증하는 상품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이라도 국민연금을 낼 수 있다면, 또 지금이라도 과거에 국민연금을 또 이렇게 되돌려 받는, 환급받은 그런 분들이 다시 낼 수 있다면
또 아주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가짜 뉴스입니다. 국민연금은 기금 고갈로 없어진다. 이거 명백한 가짜 뉴스입니다. 물론 이제 국민연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른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적립식이죠. 돈을 계속 보험료를 쌓아두었다가 이제 지급하는 방식. 반대로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부과 방식. 한 해에 국민연금을 받아야 될 사람들의 돈을 그 해에 이 경제활동 인구에서 객출해서 이게 나누어 분담을 해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많은 나라들이 국민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제도 변경은 있을지라도 국민연금 자체가 없어진 나라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한국의 국민연금도 기금 고갈 언젠가 닥칩니다. 우리가 예정되어 있죠. 그렇지만 기금 고갈이 닥친다고 해서 국민연금이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또 반대로 정부가 국민연금조차 지급하지 못한다면, 보증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떤 기업들, 민영 보험회사나 금융회사들이 운영하는 이 상품은 얼마나 그러면 신뢰가 있을 것인가?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부분은 간단명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목돈으로 연금을 만드는 두 번째,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합니다. 연금저축이라는 상품이 있고, 개인형 퇴직연금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자, 이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이 지금도 없으시다면,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을 지금 가입하기 힘든 분들이라면, 목돈의 일부를 매달 꼬박꼬박 좀 이제 분산해서 넣는 거죠. 이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은 연간 1,800만 원, 그러니까 한 달 평균 150만 원 한도에서 불입할 수 있고 5년 이상 납입한 다음 최소 5년에서 최장 30년에 걸쳐서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을 보험으로 가입하는 경우는 또 종신 지급도 가능합니다. 자, 이 이제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보험도 있고 또 연금저축 계좌라고 해서 증권회사의 펀드로 가입할 수 있는데 이 연금저축보험은 금리에 연동하죠. 이 금리에 연동하는 연금저축보다 제 생각에는 이 증권회사 연금저축 계좌나 IRP를 이용하시면 그 속에서 안전자산 그리고 안정자산 그리고 위험자산을 다양하게 이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쪽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연금을 수령하는 5년 이상 불입하고 그 다음에 연금을 수령하는 동안 이 적립금을 그때 한꺼번에 한 달에 다 받지 않으니까 남아있는 적립금을 또 펀드나 ETF로 계속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증권회사 연금저축 계좌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다. 자,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고 세 번째는요. 배당주 관련 상품도 있습니다. 배당 어떤 거죠? 이자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배당주에 직접 투자하는 겁니다. 자, 배당주에 직접 투자하면 매년 은행 이자의 한 두세 배 정도 수익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좀 이제 장기 투자 좀 오랫동안 묵혀놓을 때는 그 원금도 불어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배당주 직접 투자. 자, 그렇다면 배당주 직접 투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국내 우량 기업의 우선주, 우리가 삼성전자 우선주를 많이 사는 이유가 바로 배당이 높기 때문이죠. 또한 이제 글로벌 세계적인 제약회사 예를 들면 존슨앤더존슨 이런 회사들도 배당률이 지난해 기준 3%에 가까웠습니다. 은행 이자에 한 두세 배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안정적인 전력회사나 통신회사. 자, 이런 기업들도 또 배당을 받습니다. 은행 이자의 두세 배 정도. 그런데 직접 투자가 조금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고배당 기업에 분산 투자해 둔 상품, 즉 글로벌 고배당 ETF나 펀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배당주에 직접 투자하거나 또 펀드나 ETF를 이용하더라도 투자이기 때문에 최소 3년, 가능하면 5년 이상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셔야 어떤 원금이 손실될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 그래서 끙 먹고 알 먹기가 될 수 있다면 최소 3년, 가능하면 5년 이상, 앞서 이제 연금저축 계좌, 펀드나 또 IRP를 말씀드렸을 때도 5년 이상 이렇게 말씀드린 것, 대략 한 5년 정도 이상
이렇게 투자 우량주에 배당을 준다는 것은 기업이 괜찮은 기업입니다. 투자하면 요즘 같은 뭐 여러 가지 위기에서도 그 정도 기간이면 원금 이상은 보존할 확률이 아주 높더라.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매월 이자를 받는 이자 지급식 금융상품, 일종의 뭐 연금에 구실을 하는 거죠. 이런 이자 지급 방식의 연금, 이렇게 금융상품들이 있는데 매월 나오는 이자도 있고 매 분기 나오는 이자도 있고 반기 지급도 1년에 한 번 뭐 다양합니다. 그것은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선택하면 되겠죠. 가장 잘 알려진 상품이 이제 브라질 국채, 또 뭐 각종 리츠는 아시죠?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니까 임대소득, 또 매매 차익, 양도 차익 등등의 이익을 이제 배당을 해주는 이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원금을 포함해서 지급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자칫 우리가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만 나오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상품에 따라서는 원금을 포함해서 이자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브라질 국채 많이 하시잖아요. 브라질 국채는 뭐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만기 전략 10년짜리잖아요. 만기까지 계속 이제 가져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좋다. 왜냐하면 뭐 헤아라가 요즘 많이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이자는 꼬박꼬박 비과세로 나오고, 또 뭐 헤아라가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만기 때 내가 투자한 시점에 헤아라랑 비교할 때 설령 환차손이 난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이제 받았던 이자를 또 생각하면, 원금과 그때까지 받은 이자를 생각하면 또 크게 손실이 아닐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지금보다 헤아라가 더 오를 수 있다면 오히려 더 큰 이익을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브라질 국채는 만기 전략이다라는 점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리츠 상품 같은 경우는 늘 리츠가 어디에 투자하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뭐 예를 들면 요즘 4차 산업 때문에 클라우드, 이런 클라우드, 컴퓨터 서버, 이런 저장 장치, 그런 공간, 또 이 4차 산업으로 인한 유통산업, 물류센터, 이런 쪽들에 대한 투자는 조금 안정적인데, 그렇지 못한 일반적인 어떤 뭐 유통 가게, 오프라인 가게, 이런 상가, 이런 투자는 오히려 리스크가 좀 커져 있죠. 그래서 리츠 상품은 어디에 투자하는지 그런 것들을 잘 한번 살펴보시면서 방법을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자, 목돈을 연금으로 만드는 5가지 방법, 6가지 방법 중에서 이제 5번째입니다. 은행에서 발행하는, 시중은행에서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이 있고요. 또 신흥국 채권 등도 있습니다. 우선 이제 신종자본증권, 이것도 제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일명 하이브리드 증권이라고 합니다. 채권이기도 하고 주식이기도 하고, 자, 그래서 하이브리드 증권이라고 하는데, 우선 이 은행에서, 시중은행에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채권인데 이 만기가 없거나 있더라도 매우 장기간 만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주식과 비슷하다. 나중에 만약에 그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자, 이런 위험이 있다 해서 주식과 채권이 섞여져 있다, 하이브리드 증권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 발행일로부터 한 5년 또는 10년 후 그 발행기관, 금융기관에서 다시 사들이는 환매 조건부로 발행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냥 이자가 많은 환매 조건부 장기금융채라고 이해하면 심플합니다. 그리고 또 은행이 망할 일, 우리가 걱정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점도 좀 참고하시면 이 신종자본증권을 통해서 높은 이자를 이제 얻을 수 있다. 신흥국 채권도 조금 주목하면 좋은데요. 그 가운데 이제 최근에 뭐 지난해까지 아주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것이 이제 러시아 채권이었죠. 러시아 국채. 이 러시아 등의 이렇게 신흥국 채권의 분산 투자. 뭐든 이제 투자는 분산이 좋습니다. 분산 투자하면 이런 선진국 채권보다는 이자가 크게 높습니다. 대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율 이런 등등을 고려해서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고, 또 ETF를 통한 이런 투자도 있으니까 다양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목돈을 연금으로 바꾸는 6가지 방법 가운데 이제 마지막 6번째입니다. 바로 보험회사 연금보험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일시납 즉시 연금보험이 있죠. 목돈 바로 내고 바로 뭐 그달부터 연금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시납 즉시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금리 연동입니다. 금리 연동이기 때문에 원금 대비 실제 수령액에 대한
심리적 만족도는 좀 떨어진다. 그런 단점이 있죠. 자, 이런 보험회사 연금보험에 가입하실 때는 유의사항 꼭 좀 기억해 보셔야 될 것. 첫 번째, 이 보험회사에서 이야기하는 공시이율 이것과 또 뭐 최저 보정 이율도 있죠. 자, 이런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이 이율이라는 것은 보험회사 사업비가 포함된 이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행에서 익숙한 그 이율과는 다르다. 이 점 꼭 좀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기존의 변액연금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분들 있죠. 자, 그런 상품도 살펴보면 생각보다 돈이 안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유는 채권형 펀드 의무 납입 비중이 높았습니다. 장기 상품에서 채권형 펀드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이제 총수익률을 조금 갉아먹는 훼손하는 그런 요인이 되고 또 이 기존의 변액연금보험을 다음에 연금으로 받기 시작하면 어떤 방식이냐면 그때까지 적립금을 그냥 은행에 고스란히 묻어두고 받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서 제가 2번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남아있는 적립금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용하기가 힘들죠. 앞으로 우리가 노후는 굉장히 몇십 년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조금 살펴보시면 좋겠고, 다만 오래전에 가입된 이런 뭐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보정 이율이 지금보다 꽤 높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그것들은 좀 비교해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 보장성 보험인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이다 또는 연금이다 이렇게 유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거 엄청난 위험입니다. 왜냐하면 종신보험은 가장 사업비가 비싼 상품입니다. 또 이 종신보험은 애초에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환급금이 쌓일 수는 있지만 그 기간을 생각해 보면 결코 원래 목적이 저축성, 투자성인 상품보다는 떨어진다. 이 점 꼭 기억하셔서 이 보장성 보험인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 또는 연금 상품이다. 이 유혹에 또 넘어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노후의 애물단지 목돈. 자, 이 목돈을 연금으로 만드는 6가지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자, 돈 파는 가게 구독하시거나 다른 좋은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더욱 감사드립니다. 간단한 문의는 02-536-0153 또는 카톡 플러스 친구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 성실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